자, CBC 분석 기법. 자, 킬러 문항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 간단한 문제 하나에도 들어있는 수학적 그런 개념과 의미가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두 번째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문항에서 첫 번째. 자, 이제 그러면 F8과 개수 1인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문제, 발제에서 갖는 의미가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화를 주는 함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존재 의미가 있어요. F 프라임 4분의 1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박스로 묶어놨잖아요. 이걸 충족시키는 거에서 문제의 열쇠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잘게 쪼개보면, 기호 정리로 잘게 쪼개보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차 함수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차 함수. 자, 근이 존재할 텐데, 근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 허근이 있고요. 이렇게 닿는 뭐가 있습니까? 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는요, 서로 같은 실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제 말 이해 갔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함수가 이게 지금 조건에서 얘가 지금 함수 정의거든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함수 정의인데, 이게 0 아래야. 근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매개 변수가 없어. 이 말은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다운 점이, 이거는 실수축으로 나왔잖아요. 여기는 정수로 나왔고. 이게 정수 조건이 더 복잡하게 느끼는 수험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주 안 쓰니까. 우리는 실수축에서만 함수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떠 있는 함수가 이게 다야. 이 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x축에 닿는다는 의미가 y는 0, 여기에 닿는 거잖아요. 이게 닿았을 때의 x의 값이 바로 근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 개념인데,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화가 돼서 나오느냐, 이거를 잘게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fx 0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함수가 지금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이거는 허근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판별식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0보다 작다. 그죠? b의 제곱은 마이너스 4ac 다 왔어요. 이거 이퀄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라는 발제가 나왔다 쳐봐요. 그 말은 거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 함수는.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던 건데 fx가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은 이 밑에 존재해. 이게 k가 존재해. x가 존재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반대부호로 발제를 내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CBC를 통해 가지고 고난이도에 다루는 발제 스타일, 그 다음에 발제 조건들, 이런 걸 하나씩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챕터에서 이런 기초적인 함수, 이거 함수 문제가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항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발제 원리와 이런 잘게 쪼개서 이 발제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알면 풀어 나가기가 엄청 쉽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더 잘게 쪼개 볼게요. k-1 f k 플러스 1, 예? 이제 요거는 바꿨다 치고요. 이렇게 0, 여기 k가 존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k를 정수라고 했는데요. 정수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붙여주고 플러스 1을 붙여주는데 의미가 있어요. 정수가 그냥 K를 여기다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K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에 정수를 빼거나 더하면 정수예요. 이 자체가 정수예요. 그럼 이 괄호 안은 뭐예요? 매개 변수예요. x 값인 거죠. 이 전체는 함수 값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다시 제가 강조해드리면 이거 듣는데 점수가 낮았다가 올라오는 분들이 이걸 어렵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렇게 제가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고 이걸 들으면 뭐 알고 들어도 이거 먼저 풀었던 이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할 필요 없는 거를 제가 할 필요 없다. 진짜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통수학인 거지. 시험은 뭐랄까요? 이거를 관통해서 깨달으면 사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낸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풀어낸 것들의 의미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의미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퀄을 하나만 볼게요.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잘라서 고부의 형태로 돼 있지만 이거를 전체를 그냥 hx 이거 죄송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hx로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 중에 fx 빼기 gx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등으로 나왔다 등식으로 나왔다 이거 하나를 그냥 hx로 봐라. 예? 이거 여러 번 해드렸단 말이에요. 하나의 함수론이에요. 그냥 덧셈 발셈 해봐야.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직관적으로 이야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정수가 어떤 기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수예요. 그냥. 예? 그것도 더 정확하게 발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냥 정수라고. 정수인데 정수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될지 0이 될지 1이 될지 2가 될지 몰라요. 마이너스 2가 될지. 그런데 얘가 이퀄 0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요? 얘가 y잖아요. y가 0일 때의 x의 값은 뭐가 된다고요? 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요하다니까요. 수학자들은 출제 교수님들은 이 한 학문을 거의 한 40년 이상을 막 파고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가끔 놀라는 게 기출문제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은 아 역시 교수는 교수다. 진짜 천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확한 분들인 거를 느껴요. 개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요. 지배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줘요. 다른 것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게 매개변수인지 알아? 이게 근이 되는지 알아? 그러면 정수의 근을 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플러스든지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했냐면 정수 종류 중에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이퀄 0을 만들어주는 얘 k 값이 두 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게 쪼개니까 너 뭐야 k-마이너스 1은 뭐야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게 12C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은 더 쪼갤 수 없는 그 낱개의 작은 덩어리에서 존재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수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걸 말해요. 다른 과목 마찬가지. 제 말 이해했나요? K 이렇게 됐으면 같은 자리죠. 이건 중근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1 예? 는 0. 이거는 x가 1인 이게 근이 두 개인데 중복된 근이에요. 이거는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이 하나 아니에요, 원래. 근데 여기서 문제 속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근이 요거는 그냥 하나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서로 같은 실근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표현할 때 제 말 이해했습니까 지금? 자 중요한 거는 요 부호 하나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해했다는 거죠. 연구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막 그 이과분들 저도 이과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깬 거예요. 다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두 개 틀렸는데 지금 만점을 못 찍고 계신 분들이 저희 단톡방에도 여러 분 계신단 말이에요. 이 방법은 이걸로 깨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충분하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조언을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해드린다고 CBC. 미적을 강의는 못 해드려도 이거를 보여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응용할 능력이 돼요.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제 말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래프가 다다 그랬죠? 함수는 그래프가 다예요. 그래프가 함수예요. 그래프가 순서상을 의미하는데 TFT를 다 집합으로 찾아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점을 다 해서 이 점을 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점들이 집합이 이렇게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곡선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해했다는 말은, 예? 개형을 그릴 수 있다. 함수를 보고 그냥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면 근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런 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3차 함수가 플러스 함수인데 개수가 1인, 최고차의 개수가 1인 함수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오른쪽에 이거 보세요. x 3승 플러스 ax 제곱 이렇게 요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 발제가 존재하고 근을 이용한 이 두 번째 x 자 보세요. fx는 x-a, x-b, x-c 요렇게 근으로 가진 3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갔나요, 지금 이제? 그럼 여기서 두 개는 확보가 돼 있는데 세 번째 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세 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갑니까,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왜냐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령 이렇게 되는데 이건 중근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게 쪼개 보면 두 개는 확정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냐 이거죠. x, b, x, -c 이해 갔죠? 그럼 그래프 개형의 경우의 수 각 경우로 C, B, C라고 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요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세 개의 실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정수근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갑니까? 반드시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여기선 정수근이겠죠. 정수근이 최소한. 근데 발제 조건에서는 두 개 이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증명법인데요. 증명법이기도 해요. 이게 다 대입법 같은 거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입법 제가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맞아요. 100%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수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는 건데 이거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의미가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발제. 그러니까 CBC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증명을 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 함수는. 이 함수 아니에요. 이 함수 아니고요. 이 함수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세실근 갖는 경우밖에.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y축이 어디 있는지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건데요. 실수 두 개를 먼저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근데 직관적으로 딱 봐도, 그래서 이거 알아내라고 뭘 준 줄 알아요? 발제는 완벽하게 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풀어요. 저도 못 풀어요. 쌤도. f 프라임 x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CBC로 잘게 쪼개볼게요. 여기서 잘 보세요. C, B, C 요거를 잘게 쪼개는데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이 말은 뭐냐? x 영역이 y축을 이제 알게 해주려고 이걸 주는 거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예? 0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x 0 이쪽 왼쪽 편에 있다는 거죠. 이 기울기가 음수여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이 곡선인 이거에. 그러면
요, 자 이렇게 된 함수를 쳐봐요. 여기는 플러스예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는 플러스. 그럼 요 구간에 있는 거 있죠? 요 구간에 있는 게 어디 있어야 돼요? 걸쳐서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가 극소값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따질 필요는 없는데 요 구간 안에 감소 구간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요? 뭐가요? 0이요. 여기 걸쳐 있는 게.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 조건을 그래서 더 잘게 쪼개서 또 하나를 보면 뭐가 있냐? 예?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인가?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풀이법에서도 보여드리면 뭐가 존재합니까? 여기 보니까 m-1 m 넣고 이거 왜 여기서부터 했을까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수에서 마이너스 1 하나 일단 빼놓고 최대 정수가 되는 거를 봐야 되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 그러면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정수 1씩. 이해 갑니까? m 플러스 1, m 플러스 2를 놔보면 명쾌하게 나타나요. 명쾌하게. 근데 세실근에서 해야 되죠. 굳이 이제 실근 하나, 두 개 필요 없는 걸 알았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 다 지웠는데 되게 길어요. 이거 이렇게 시간 모자라요. 나중에 이렇게 풀면.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 그 30년 동안 수능 가르치면서 제자들한테 20번까지 풀 때 그거 막 15분 막 20분 천천히 푸는 애도 20분 안에 다 풀도록 연습시켰단 말이에요. 왜? 고난이도 시간 천천히 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시간 다 남았어요. 모자르면 안 되죠. 이해 갑니까?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이 구간, 예? 극에서 이 극소되는 이 감소 구간에 있는 이걸 감소 구간이잖아요. 그래프에서 0 그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도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얼만큼에 또 걸쳤는지 또 알게 해주려고 친절하게 뭐를 했냐. F 프라임 4분의 1 플러스 정역이 플러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얼마나 친절합니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해 가요? 그러면 예, 그 4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이게 정수인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정수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는 사실은 다 들통난 거예요. 사실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0, 1 여기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요. 예, 미지수 A니까 미지수 A를 풀게 해주려고 친절하게 뭐까지 했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안 하고 숫자를 준 거예요. 이퀄.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x값과 y값을 준 것은 미지수의 상수화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에요. CBC로 보면. 이해 갑니까? 각각의 기능, 역할, 의미. 그러면 이거를 이 CBC를 다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갤 게 없잖아요. 내용상. 그러면 얘 발제들이 소리를 질러요.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미지수가 3개인데 A, B, C가 있는데 B는 0이고 C는 1이고 A는 그래프는 여기에 있고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닐까요? 굳이 이렇게 이만큼을 이 말이 하는 말이 이 풀이법들의 정통 풀이법이 하는 말이 제가 말한 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해서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진짜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유형도 이렇게 잘게 쪼개 볼게요. 몇 개.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많이가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체화를 다 못할까봐 제가 걱정돼가지고 이거 듣고 나서 22번 지금 막 연습하면서 안 풀어본 22번들을 막 이렇게 적용해 함수론 들어있는 거 위주로 하세요. 실근 조건 들어있는 거. 실근 조건 들어있는 거는 반드시 한 문항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드린 거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고난이도 유형들 찾아가지고 나올 유형 좀 가깝다 하는 것들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